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젊은 층에게 올바른 현대사, 올바른 가치와 이념, 사상을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지금 주간조선에서 보도가 된 간첩 혐의를 씌워졌던 정보사의 가장 특급 공작관 정규필 전 정보사 대령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9년 5월에 정규필 대령은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의 근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된 게 있는데 제가 좀 정밀 취재를 해서 좀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4일입니다. 아침 일찍 갑자기 국정원 직원 21명이 정규필 대령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밖에 주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연락을 해서 문을 열게끔 이렇게 하고서는 문을 열리자마자 막무가내로 영장을 내밀면서 군사 기밀에 누설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집안의 가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와 같은 비밀 요원들, 공작관이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면 그것은 바로 간첩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간첩죄는 당연히 심하면 사형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정규필 대령은 당하면서 황당하게 그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2019년 5월 14일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은 다음 날인 이길 5월 15일 오전 6시까지 22시간, 22시간가량 이어집니다. 자, 수색을 당하는 정규필 대령이 메일 주소, 비밀번호 다 알려주면서 확인해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수색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해서 정규필 대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서 하면서 결국 22시간 만에 이들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9년 5월 14일 날 국정원은 21명의 수사관을 동원을 하여서 당시 양재동에 있던 정규필 예비역 육군 대령의 아파트를 급습한 사건입니다. 1박 2일간 압수수색을 벌였죠. 먼지 하나까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고 28평 아파트는 샅샅이 털리게 되었습니다. 예편한 지 불과 1개월 14일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하고 14일 만에 그러니까 정 대령은 3월 말에 예편을 했는데 불과 1개월 14일 뒤에 정규필 대령은 집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정규필 대령은 육사 42기로 임관을 해서 37년간 군에 봉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사에 있는 북파공작원 팀장, 우리 세상에 알려지는 HID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주중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대사관의 무관 그리고 영사로만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오직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첩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정규필 대령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간첩 혐의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도록 압수수색을 당했던 것입니다. 정규필 대령은 대북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사이에서도 타 기관에서조차 자타가 인정하는 신화적인 베테랑 정보 요원, 공작관이었습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국가의 이익과 남북 간의 전쟁 방지를 위해서 일해왔던 진정한 정보맨이었습니다. 자, 정작 정규필 대령 본인도
깜짝 놀라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국정원 요원들은 엄청난 대공 혐의증을 가지고 정규필 대령을 거물 간첩으로 간주를 했고 또 그 거물 간첩의 증거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공작금을 찾는 것처럼 싱크대 밑에까지 뒤지면서 1위안짜리 중국 동전도 싹쓸이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컴퓨터 등에 보관된 서류까지 세밀하게 정밀 조사를 했고 또 의기양양하게 들이닥쳐서 수색을 하고 있던 젊은 수사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허탈해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자, 오히려 정규필 대령이 자식 또래밖에 안 되는 젊은 수사관들에게 그들이 압수 목록에 적고 있는 내용물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수고한다고 등도 토닥거려줬다고 합니다. 자, 국정원 직원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자, 그들은 같이 동행했던 그 압수수색 현장에 또 거의 리더가 있었겠죠. 그 윗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미안해하고 또 컴퓨터, 외장 하드 등 모든 것을 압수해 갔다고 합니다. 즉 살림살이, 예를 들어 프라이팬, 밥그릇, 수저, 젓갈 이런 것만 빼고는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규필 대령이 왜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규필 대령은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1개월 정확하게 14일이 되는 날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만약 정규필 대령이 군인 신분이라면 의당 기무사령부가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왜? 현역이니까요. 그런데 영장 내용을 보니까 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국방정보본부, 주중한국대사관 육군무관으로 활동하면서 업무상 취급하거나 지득한 군사기밀들을 중국인, 제중 북한대사관 소속의 이 양자 2명에게 누설을 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불법 거래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말도 되지 않는 혐의입니다. 자, 만약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간첩 사건이 됩니다. 압수수색, 그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이러한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간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두 추정이었습니다. 생각, 이럴 것이다 라고 연상한 것이죠. 자,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런 간첩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정규필 대령이 이와 같은 시대의 간첩이었다면 국가정보원은 업무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물 간첩이 움직이도록 이것도 하나 파악하고 못했다고 하니 이건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누굽니까? 이영권이라는 가짜 이름을 썼던 그 원래 김씨라는 그자가 진술서를 쓰는 덕분에 정규필 대령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에서 이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요, 최초로 압수수색 영장의 단서가 되었던 것은 2019년 2월에 제대한 기무사 요원이 있어요. 기무사에서 정보본부 담당을 해왔던 자로 2013에서 2014년 정규필 대령이 정보본부 근무 시에 정규필 대령 담당이었던 그런 자입니다. 당시 정규필 대령은 자신이 해왔던 대북 접촉
모든 내용을 이 기무사 요원에게 보고를 했고요. 또 기무사 본부로 직보되었던 것입니다. 자,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이 기무사 직원이 제대한 1개월 후에 국정원의 모종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직에 있었을 때 정규필 대령을 의심하고 간첩으로 추정하고 간주를 했더라면 훈장을 이미 몇 개나 이미 받았겠죠. 자, 그런데 제대한 이후에 국정원에 밀고를 하고 간첩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우리 국군 기무사 요원들을 능멸하고 무시를 해도요, 너무 인도가 지나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죠. 자, 그리고 기무사 출신이 만약에 정규필 대령이 의심스러워서 신고하려면 기무사에서 직접 하지 제대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국정원에다가 밀고를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2014년도 주중 북경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이영권, 이 이영권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정규필 대령의 거동이 수상하였다고 하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진술서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정규필 대령은 이영권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김씨 성을 가진 그자는 매우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언론사, 북경주재 특파원 등을 통해서 이영권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모두가 그러한 국정원 직원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도 국정원 내부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제가 국정원에서 최고의 중국 전문가였고 중국 북경대사관에 가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어찌 제가 우리 직원이라면 이용권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용권이란 가짜 이름을 쓴 자가 김씨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 김씨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어디에? 그 창피한 대학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에서 그 김씨하고 같이 제가 동문수학을 했다고요. 근데 걔는 학창 시절에도 매너가 안 좋았어요. 하이에나 같은 더러운 매너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이영권이가 쓴 진술서에 바로 정규필 대령이 오직 다른 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진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김씨라고 하는 20년 동안 가깝게 지내왔던 현직 국정원 직원 김땡땡이란 자입니다. 그래서 그자가 지금 그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제3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요원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김씨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적도 그 김씨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유령 인물로 등장한 이영권이가 국정원에서 정규필 대령을 간첩 혐의자로 고발했던 겁니다. 자, 외견상 보기에 10여 년 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유우성이란 간첩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심양영사관 국정원 파견관이 유우성의 북한 출입국 사실을 허위로 조작해서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사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가공인물 이영권이란 자가 진술했다는 내용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허위임이 밝혀져서 무혐의로 입증되었습니다. 자, 이영권은 지금 현재 누군지 알고 있어요. 자, 본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씨만 얘기할게요. 김땡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필에 대한 이런 밀고를 하는
진술을 쓰고 나서 2단계나 승진을 했어요. 즉 중국에서 심양 지역의 한국 총영사관에 부총영사를 거쳐서 북경의 주중국 한국 대사관에서 공사까지 역임한 이후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등급 1급 관리관까지 하고 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규필 대령을 국정원에서 수사의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서훈, 박지원 원장 시절 일이기 때문에 보복이라는 시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규필 대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지 어느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전두환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부는 계속 바뀌었지만 나는 나의 일을 했을 뿐이다. 과거 천안함 사건으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던 시절도 있었다. 북측의 여러 비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한 적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나에게 상을 주면 주었지 이런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규필입니다. 나는 북한, 중국 고위층을 비공식 루트로 접촉하면 당연히 모두 보고를 했다. 나의 이러한 보고를 보고 누군가가 의심을 한 것 같기도 하다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통상 우리가 간첩 수사를 할 때는요 5년, 10년치 증거물이 확보된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냥 의심, 추정만 있었던 것 아니었나. 조작의 냄새가 너무나도 나도 많이 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박지원 국정원장이 간첩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진짜 간첩을 잡아본 일이 없으니 무리하게 수사해서 성과를 내려 한 것 같다. 제2의 유우성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건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요 호국의 최일선에서 있었던 특수임무 요원이었다. 서훈, 박지원 원장이 직접 이런 일을 지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욕을 먹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그들이 조직의 수장이었으니 당연한 것이지만 이 일은 분명히 중간에 국장급이 과잉 충성을 하려고 벌린 조작 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국정원의 그 조작자들이 검찰에 청탁을 하여 기소가 되어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는 누구에게도 보복을 받을 위치도 정치적 역할도 없다. 단지 국가 안위의 최일선에서 개인의 영달과 이익과 진급하는 영예조차도 포기하면서 국가에 충성한 것밖에 없다. 내가 국정원 요원들이 압수수색하러 그리고 조사할 때도 내가 만약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반역하였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할복해서 그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하였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2019년도 당시에 이 일을 알았더라면 뭔가 좀 옆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한참 시간이 흘러간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별건 수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원래 혐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혐의는 뭐죠? 간첩 혐의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 대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결국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그러자 일부 군사기밀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별건으로 기소를 하였다. 그것은 컴퓨터에서 자동 생성된 변형된 파일이고 이미 삭제된 파일로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평문을 억지로 3급 비밀이라면서 우기면서 나를 기소를 하였다. 나 자신 역시 그런 파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디지털 상으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국정원의 고급 기술을 통해서 복원하여 그들이 비밀을 생산하며 뒤집어 씌우는 형식이었다. 이런 것이 법적인 죄가 된다면 컴퓨터를 다루는 모든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국가기밀보호법에 해당된다면 이를 만들어낸 국정원, 검찰 관련자들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군사기밀보호법을 문제 삼는다면 애초에 국정원이 수사할 사항이 아니다. 기무사가 수사하면 될 사안이었다.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 입장에서 막상 조사를 해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당황해서 일단 무죄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밀고 나갔다고 생각이 된다. 자, 이것처럼 국정원은 영장에 제시된 혐의가 없게 되자 별건 수사를 한 것입니다. 정규필 대령이 예편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본인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내에 소장된 자료들은 죄다 모두 다 삭제되었는데 국정원은 압수한 외장 하드를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구하였고 별건으로 그중 군사기밀이 있다고 검찰 측에게 소위 기소 청탁을 한 것이었다. 군사기밀에 취약한 검사는 정규필 대령의 변호사에게 국정원의 압력을 받았음을 내비치면서 상당히 난처해하였다. 분명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힌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를 하게 된 것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국정원이 별건으로 적발하였다는 정대령이 탐지 수집했다는 군사기밀은 기밀에서 일단 해제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작성한 것을 본인이 탐지 수집하였다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법적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기소 청탁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한 별건 수사는 유령인물 이영권으로 조작된 간첩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가 되니 이를 은폐하기 위한 트릭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7년간 생명을 담보로 험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대한민국의 유능한 정보 첩보장교 정규필 육군 대령이 억지로 덮어씌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연금 수령 박탈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수령한 퇴직금 등 수억 원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겠다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권이 씌운 혐의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일까요, 과연?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 국가 정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북 공작 분야의 최고의 베테랑 공작관으로 활동해온 정규필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된다면 대북 휴민트가 이미 지금 붕괴되었습니다. 앞으로 붕괴되어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붕괴되었어요. 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정규필 대령의 얘기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대한민국 3대 정보의 축이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2017년 국정원이 무너지니까 2018년엔 기무사가 해체되고 2019년 초부터 군 정보, 특히나 이 휴민트 조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국정원이 정보사를 큰 틀에서 감싸고 지켜주고 방패막이가 되었겠는데
정대령과 정보사의 공작관들을 국정원이 나서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군이 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서글픈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도 정규필 대령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해서 나라가 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규필 대령 한이 많지만 곡식을 키우는 데는 1년, 나무를 키우는 데는 10년, 사람을 키우는 데는 30년이 걸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대계는 아니라고 해도 30년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1945년 이후 한국에 남아있던 자신들의 사람들을 1992년 수교 후에 중국으로 불러서 자기 편을 격려해 주더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부럽고 무서운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한 놈만 골라서 죽이는 대한민국, 참으로 걱정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규필 대령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봅니다. 대법원에 억울하다고 상고한 상황이고요. 자, 처음에는 엄청난 간첩 사건으로 만들더니 결국 외장 하드에 이미 삭제되어 있던 문건을 복원해서 군사 기밀 누설이라고 뒤집어 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정 대령이 평생 국가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 끝까지 싸우라고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보다는 이제는 서글프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보니 대한민국은 나라라기보다는 비겁한 이기적인 우스운 집합체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방법원의 판사들 5명이 거쳐갔는데 모두 전공이 성추행, 사기범 전담 판사였습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재판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사기밀의 용어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판사라고 판결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2심 재판부는 시작하자마자 이거 대법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판사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정상적인 재판을 바란다는 최후 변론을 하면 그런 말 하면 피고한테 불리한 거 아시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 2심 판결을 판사의 말한 대로 1심의 2배인 결과가 떨어집니다. 자, 1심에서는요, 6개월 징역형의 1년 집행유예였는데요. 자, 2심에서는 2배가 됩니다. 12개월 징역형 2년 집행유예가 되고 거기에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정규필 대령은 대법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정 대령은 눈물이 나고 너무 서글퍼서 내가 이런 말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 한심하다고 자신을 자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규필 대령은 37년간 군에서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북공작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대북공작. 정 대령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남북 문제에서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연상하게 된다. 죽은 자식, 반은 시체인 자식을 찾아올 바에는 그냥 살게 두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정말로 과거 모든 정부가 정책이 일관되었더라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평을 합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녹이는 전략을 썼으면 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핵 미사일을 주무르는 두뇌, 그런 생각을 녹이고 사상을 무력화하면 가능한 경제력과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오히려 적을 지원하여 핵과 미사일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적으로부터 녹아내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에게 핵과 미사일을 강화시켰던 사람이 누군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제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적들을 붕괴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녹여버리는 전략, 이것입니다. 자, 핵과 미사일을 주무르고 있는 북의 적들의 두뇌, 생각을 녹이고 그들의 사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마는 아직도 정권을 잡은 자들이 오히려 적들을 지원하고 핵과 미사일을 강화시켜줬습니다. 김대중인가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하고 오면서 북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 의지도 없다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북에게 지원을 하고 핵과 미사일을 강화시켜줬던 것입니다. 결국 오히려 대한민국이 적들의 대남 공작 지령과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적들의 손에서 녹아나버린 것이죠. 자, 만약에 경제력으로 부를 가지고 공약을 했더라면, 공작 사업을 했더라면 통일 이미 달성됐겠죠. 통일에 버금가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미 제가 보기에 통일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국가적인 공작이 아닌 공작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햇볕을 땅굴 속에 있는 두더지에게 비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더운 바람을 동굴 안으로 계속 불어넣는 정책.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해야만 그 다음에 햇볕이든 뭐든 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 예산을 가지고 적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북한 출입을 풀어볼까요? 만약에 북한 출입을 자유왕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 사람 몇십만이 북한 땅을 헤비짓고 다니게 되면 그리고 수조 원의 돈을 북한 민간에게 인민의 주머니에 들어가게끔 뿌리게 된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57조입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 1,500억 원이에요. 그거 열흘치 1조 5천억만 있으면요. 북한의 외교관이다, 보위성 직원이다, 무역 일꾼이다, 나가 있는 사람들 태반을 쓸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이전에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북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하지만 아십시오. 짖는 개는 결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자, 남북이 분단된 이후 6.25 전쟁이 휴전된 이후 이렇게 남북이 갈린 이후에 줄곧 뒷걸음질을 치게 되죠. 뒷걸음질을 치면은요, 개들은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항상 북은 도발을 해왔고 대한민국 우리의 태세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혼란과 모순, 그리고 기생충보다 못한 두더지들, 반국가 세력의 창궐이 이 나라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김대중 씨, 또 노무현 씨, 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물론 부분적인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적들에게 놀림을 당했죠. 계속 물 주고 밥 주고 쌀 주고 곡물 주고 불씨를 계속 키워왔습니다. 즉 북측의 대나무 공작에 놀아났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당한 것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정규필 예비역 정보사 육군 대령과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북경에서 최초로 만나서 정대령과 제가 했던 일은 오직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결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음지에서 비밀 공작 사업을 했던, 목숨을 걸고 같이 중국 현장을 뛰었던 동료 공작관입니다. 그리고 정규필 대령은 서울대학교나 외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나온 아이들보다 훨씬 출중한 어학 실력과 함께 무술을 겸비하고 지식을 겸비한,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용장 중의 용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급 장교가 장군은 되지 못할 망정 대령으로 전역한 후에 간첩으로 내몰려서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그 어디에서도 정규필 대령을 돕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자, 우리 국가정보원에 원장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국정원장을 했던 육사 출신도 정규필 대령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뒤로부터 가면 이병호, 남재준, 그 다음에 무슨 천용택, 이종찬, 권영애, 이런 분들이 육사 출신의 국정원장을 지냈지만, 이런 육사 후배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10원짜리 한 장 도와준 사람 없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격려의 말 없습니다. 육사 무슨 총구국 동지회 이런 곳에서도요, 육사 또 무슨 동창회도 있겠죠? 전혀 아무런 기색이 없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1년 선배라고 하는 김용현, 육사 38기입니다. 정규필 대령보다 육사 4년 선배가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정규필 대령의 허망한 이런 상황을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자, 과연 육사 동문들은, 내지는 정보사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정규필 대령의 동료들은 과연 이 시간에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한번들 반성해 봐야 될 상태가 아닐까요?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생각 잘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국가정보조직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정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녕 국가의 안보의 초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완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요, 앞으로? 제가 오늘 앞전 시간에 여러 가지 지금 4월 10일을 꺽쇠로 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지금 국제 정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혼날 일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CIA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CIA가 하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요, 또 다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들 듣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영어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We are the nation's first line of defense. We go where others cannot go. And we accomplish what others cannot
accomplish. 자,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간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내고 성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 국가안보기관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 여러분들은 현재 국정원장부터 시작해서 We are the nation's first line of defense, 국토 방위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이거 We go where others cannot go.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다니고 있나요? 그리고 We accomplish what others cannot accomplish. 남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현재 하고 계십니까? 우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전설 백호 선배가 현역으로 활동할 때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여러분들의 주상전화로 여러분의 임금으로 제대로 모시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 RFA, Radio Free Asia에서 대한민국이 특히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털렸다. 어디로부터? 북쪽의 해커 조직으로부터 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아시아투데이나 대한연대 가서 방송할 때도 정말 창피한 얘기라서 그 RFA에서 보도한 내용을 다 얘기는 못했어요. 왜?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응? 이런 국가가 곳곳에서 지금 구멍이 나고 안보가 엉망이 돼가고 외교까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그 공직에 계시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제발 정신들 차려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목숨, 생명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혈세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호가호위하라고 혈세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을 어렵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시건방 떨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국민을 진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 바랍니다. 자, 누가 얘기를 하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러죠.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이나 외무부, 외교부의 가장 큰 병폐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역시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언제까지 국민들의 기대와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국민을 능멸하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로는 뻔합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죽어서 지옥을 가거나 살아서는 무상급식, 일식 삼찬, 친환경 급식이 배정되는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목숨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한층 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최수영이었습니다.